잘 그려야만 되는 건 아니지. 특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면 특별해지지. 네, 안녕하세요. 큰아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밥장 선생님의 책 표지에 들어간 글로 영상을 시작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그림을 예쁘게 봐주고 계신 분께서 큰아베님 그림 어떻게 그리시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 답변을 영상으로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한번 볼까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가님은 그림을 무엇으로 그리시나요?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그리세요? 그림은 무엇을 그리시나요? 혹은 무엇이 작가님을 그리게 만드나요? 이것처럼 한 문장의 질문이지만 단편적으로 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들에 앞서 저는 그림을 꾸준하게 그려내는 동력에 관해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먼저 잡고 무엇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알았을 때야 이제 내 창작에도 더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연말에 그림 연말정산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니 작년에는 108개, 재작년에는 102개의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저는 직장 다니면서 한 주에 3개 정도의 작품을 꾸준하게 그렸던 거죠. 이렇게 꾸준하게 쌓였던 작품을 통해 책 출간의 기회가 왔었고 평소에 작업해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안에 원고를 집중 작업해서 출판사에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 인쇄까지 앞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세상엔 저보다 훨씬 그림도 잘 그리시고 작업량도 훨씬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계세요. 그치만 저는 제 선에서 제 페이스를 지키면서 꾸준하고 생산적으로 제 방식대로 만족하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저의 동력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동력에 대해 오늘 영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림 자체를 향유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고 즐기는 부분에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은 비율로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그림을 왜 그리시나요? 즐거워서? 잘 그리고 싶어서? 그냥 그리고 싶어서 등의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어떻든 막상 이 작품 좀 그려보려고 하면은 하얀 백지가 부담이 되고 막 판타스틱한 그런 작품이 나와야 될 것만 같고 이런 무게감에 발목이 붙잡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어제도 못 그리고 오늘도 못 그리고 이렇게 계신 건 아닌가요? 창작할 때 작품, 잘 그린 그림을 목표로 두는 건 좋지만 때론 이런 목표가 스스로가 지치고 피로하게 만들기도 하죠.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이런 고민에 시달려서 오히려 작품을 만들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 않나요?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평소에 백지와 씨름을 하다 보니 그림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크게 시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즈음에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그림은 꼭 작품이 되어야만 할까? 작품이 목표여야만 할까? 작품이 되지 않는다면 소모적인 낭비일 뿐일까?
제가 그림을 꾸준히 그릴 수 있었던 동력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이 꼭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기대감 내려놓기. 사람들은 산에 가죠. 코로나 터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왜 산에 갈까요? 산 둘레길을 걷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산에 오르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산 정상, 정말 이 산 정상만이 사람들이 산에 가는 목표일까요?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산, 정상 하나 오르는 걸 목표를 하더라도 이 가운데는 정말 오로지 산, 그 정상만 생각하느라 주변을 볼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여기 유채꽃도 있고 민들레도 있네, 귀여운 다람쥐도 있고 빽빽한 나무도 있고 공기도 좋구나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즐기며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상에 더 빨리 도착할 것 같나요? 이 문제만 본다면 전자가 될 수도 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이 어디 하나뿐인가요? 그리고 한 번만 등반을 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다음에도 산을 자발적으로 즐겁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발도 내딛고 정상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힘도 더 생기지 않을까요? 이건 비단 산행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림을 그릴 때 멋진 작품이 나오면 좋겠고 또 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기특한, 갸륵한 마음의 무게가 또 만만치 않죠. 이로 인해 머뭇거리고 계신다면 그런 훌륭한 작품은 잠시 뒤로 밀어두시고 그릴 때 선이 뻗어나가는, 그려져 나가는 그 행위 자체의 감각과 쾌감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빈 종이에 무슨 선 하나라도 그려보고 스트레스 푸는 셈 치지 뭐 하는 생각으로 휘갈긴 그런 그림이 추상화가 되기도 하고 또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작품을 위한 그림 그리기 행위에 매달리고 멋진 작품이 될 가능성만을 저울질하며 그리려 했으면은 그 불확실성에 지친 마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이 쌓이기 어려웠을 테니 그러면 저 책 출간의 빛을 보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던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지금의 제 그림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진짜 별로인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별로인 그림도 낱개가 아닌 여러 장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아서 보았을 땐 또 습작이란 이름을 붙이면 멋진 시리즈로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패드 그림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종이나 캔버스뿐만 아니라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이런 것들도 무제한 제공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영구적인 화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깝지 않나요? 또 꼭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몇 장의 그림이나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호흡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요? 그 남은 들숨, 날숨에 몇 작품을 더 남길 수 있을까요? 창작자라면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도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오늘도 그림 그리기에 머뭇거리고 계셨다면 오늘은 멋진 작품 그런 결과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닌 툴 테스트라도 하는 셈 치고 점 하나라도 찍어 보시고 선 하나라도 그어 보시는데 무게를 한번 더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영상이 길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의 두 번째 동력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